자, 어제 법무부에서는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행사였을까요? 무언가를 이렇게 주는 장면이 등장할 겁니다. 자, 신임 검사들, 검사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신임 검사 16명에게 한동훈 장관 임명장을 저렇게 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신임 검사 임관식. 근데 저 임관식에서 한동훈 장관이 신임 검사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특히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장관이 강조했습니다. 목에 힘을 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수사준칙의 개정 전과 후에 국민의 권익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가 이 이슈의 본질입니다. 만약 자기나 자기 가족이 범죄 피해를 당해서 고소 고발을 한다고 가정해 보시면 이번 수사준칙 개정 전후 어떤 게 본인에게 좋을지, 본인의 일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할지 그건 명확하거든요. 어느 편이 옳은가는 진영에 따라 모호할 수 있지만 무엇이 옳은가는 분명하죠. 앞으로 공직생활 하시면서 이 원칙과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장체고 어떻습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어떤 대목이죠? 일단 이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지금 경찰에게 너무나 많은 수사와 관련된 권한이 이양이 되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불만을 많이 품고 있는 게 제가 알아본 바로는 현장에 있는 경찰관 분들이에요. 업무 부담이 대폭 늘어나면서 네. 사건의 처리 속도가 검수완박 이전보다 눈에 띌 정도로 늦어졌습니다. 일선 법조인들 변호사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뭔가 내가 피해를 당해서 고소 고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사건이 진행되는 속도가 너무 더디다는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건 많은 진보 성향의 장애인이나 인권 사건 다루는 법조인들이 제기하는 건데 제3자 고발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못 합니다. 경찰이 수사 종결해버립니다. 예. 근데 미성년자나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 사건은 당사자가 고소하기보다는 주변에서 지켜보던 누군가가 대신 고발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걸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해버려서 이거 문제 없다, 혐의 없음 해버리면 검찰에서 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들여다볼 기회 자체가 원천 차단되는 거예요. 어허. 상대적으로 미성년자나 장애인 같은 약자분들이 범죄에서 구제받을 확률이 더 낮아지는 거죠. 예. 이러한 부작용들을 검찰의 수사준칙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 종결권 권한을 좀 축소시키고 예. 검사의 어떤 보안 수사에 대한 이 권한 강화를 시키면서 수사 속도를 좀 늘리겠다.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대폭 부담하고 있는 업무를 검찰에서 조금 더 가져가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예. 검수완박을 옳다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이걸 또 시행령이나 준칙 개정으로 법안에 본 취지를 훼손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겠지만 네. 검수완박 자체가 우리 형사 현장에 가져온 수많은 부작용을 생각해 보면 그 부작용을 고치는 게 장관의 의무이기 때문에 저는 참 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돌이켜보면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게 이제 검수완박이죠. 이 검수완박법과 관련해서 법사위에서요, 야당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과 여러 차례 설전을 벌인 바가 있었습니다. 잠깐 보시죠.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힘없는 국민들 뿐입니다.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어요. 진짜 꼼수라면 의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이거 하셨습니까? 이 생각이 아니셨습니까? 누굴 지키겠다는 생각 아니셨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럼 왜 하신 겁니까? 왜 국민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는 법을 만드셨어요? 자, 한동훈 장관이 어쨌든 얘기한 수사준칙 개정안은 11월부터 이제 시행이 예고가 됐습니다. 우리 조승현 부위원장님 한 말씀 듣죠. 지금 한동훈 장관이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국민의 피해를 주는 법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 취지가 이겁니다. 우리가 논문을 하나 쓰더라도 확증평균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한테 불리한 증거는 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수사를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유죄 추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범인이라 확신하고 자꾸 별건 수사에 먼지털이해서 결국에는 검찰 조사를 받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도 경찰이 99%의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다가 수사권을 넘기고 그거에 대해서 인권 침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검사하는 네. 그게 이제 검찰의 역할이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게 훨씬 인권 보장이라든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훨씬 국민들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취지로 했는데 이것을 갖다 국민한테 피해를 준다고 자꾸 프레임을 씌우고 예.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어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신임 검사들한테 여러분은 꼭 이러한 공직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처음 공직을 시작한 이날의 현장 스케치 같은 장면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돌아가신 제 아버지도 바로 지금 저 뒤에 계신 어르신들과 비슷한 표정이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기쁜 표정 짓는 거 제가 처음 봤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알고 그 일을 잘 설명할 수 있고 나라를 사랑하고 부패하지 않는 사람은 훌륭한 공직자라고 말한 부분이 나옵니다. 2500년이 지났지만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공직자가 되시기를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 임관식에 이원석 검찰총장도 참석을 했는데 이원석 총장은 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근거 없는 허위 주장과 무책임한 비난을 쏟아내며 이 사법 시스템 전체를 흔들어대는 것이 지금의 적금의 현실이다. 휩쓸리지 않고 해야 할 일을 검사로서 뚜벅뚜벅 해 나가기를 바란다. 이런 당부의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